(7월 29일) 금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주말입니다. 휴가를 많이 다니러 가셨는지요? 이 출근 지하철이 굉장히 썰렁했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썰렁한 출근길을 1년 내내 좀처럼 보기 어려운데요. 뉴스 브리핑은 휴가 없이 매일 합니다. 사실 뭐 저도 좀 쉬고 싶고 어떨 때는 다 틀고 좀 이렇게 머리를 좀 식히고 오고 싶다, 멀리 갔어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하고, 또 내주 화요일 저녁에는 사드 또 집회에 가서 연설도 해야 됩니다. 연설을 하면 목도 쉬고 힘도 많이 빠집니다. 또 땀도 많이 걸리고요. 체력도 또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데 이 와중에 그래서 제가 말을 하는 것이 그렇게 불편한지 특정 방송국에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이 우병우 수석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비판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고난을 벗삼아서라는 대통령의 표현에 대해서 소명의 그날까지 뭐 고난을 벗삼아서 꿋꿋이 버텨야 된다라는 한 말씀이 청와대의 결정적인 대국민 대언론 메시지 전달 실패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좀 져야 될 거다. 그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오래 버틸 수 없는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물러나는 게 좋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이 그렇게 듣기 싫었는지 그 뒤부터 방송 출연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데, 제가 뭐 그 방송국의 관계자들 뭐 뻔한데 말해서 뭘 하겠습니까? 제가 방송 출연 뭐 정지된 적이 한두 군데입니까? 전 방송국에 다 돌아가면서 방송 출연을 죄다 정지됐을 겁니다. 야당이 뭐라 그러고 야당이 성명을 발표하고, 또 이제는 여당 쪽에서 청와대 쪽에서 또 그렇게 합니다. 심지어 제가 어쨌든 강연을 가려고 하면 강연 주최 측에 전화 걸어서 황장수 부르지 마라 이런 짓거리도 합니다. 그래서 강연도 요즘 거의 안 다닙니다. 자, 그렇게 입을 좌우에서 막자고 달라드는데요. 정말 어떨 때는 이 더러운 세상을 떠나버리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방송 나가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모든 진실이 감춰지는 겁니까? 다른 사람은 저와 비슷한 이야기를 해도 괜찮고 황장수가 이야기하면 특별히 더 아픕니까? 저한테 무슨 계약을 했습니까? 정권을 빨아달라고요? 정말 웃기는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정권에 나름대로 할 만큼 했습니다. 국민들이 알고 보수 지지층들도 알 겁니다. 왜 유독 저한테 이렇게 괴롭히는 겁니까? 저도 참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솔직히 저 같은 사람 건들면 높은 분들이 손해봅니다. 왜? 저는 이럴 게 없는 사람이고요. 겁이 없습니다. 지난 두 정권에서도 붙을 만큼 붙었습니다. 또 못할 것 같습니까? 좋은 말 할 때 더 건들지 말길 바랍니다. 정말 여차하면 끝을 한번 봐버릴 거니까요. 자, 우병우 빨리 물러가야 됩니다. 물러가야 되는 이유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진실의 절대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자, 공직자는 최소한의 상식적인 법적, 도덕적, 양심적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행동을 해야 된다. 자, 그것이 절대적으로 공직자들에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자, 6급, 9급, 7급, 8급 공무원들이
민원인한테, 이해관계자들한테, 뭐 업무상 앞으로 엮일 사람들한테 뭐 1, 20만 원 봉투를 받거나 소주 한 잔 얻어먹었다. 그것도 잘못된 부분이지만은 그랬을 때의 잘못과 장관이나 수석급 되는 인물들이 한마디로 절세니 탈세를 합법을 빙자해서 저질렀을 때, 탈법을 했을 때, 명백한 탈법을 했을 때 그것은 분명히 철저하게 규명이 되어야 되고, 또 그것이 확인되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될 사안입니다. 자, 우병우 수석 처가 일가가 화성에 땅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땅을 이모 씨라는 사람한테 샀는데 공시지가보다 4천만 원을 싸게 샀는데 실제 그 땅의 가격에 6분의 1에서 8분의 1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공시지가보다 싸게, 실제 가격에 6분의 1에서 8분의 1의 수준으로 싸게 살 수 있는 재능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좀 나와보라 그러십시오. 7억 4천만 원에 샀는데 공시지가가 7억 7,800만 원인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7억 4천만 원에 땅을 판 사람, 또 다른 사람한테 7억에 팔았다는 땅도 있어요. 그리고 또 5억짜리 땅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재산이 20억이 넘는 사람이 동천동의 반지하에 전세로 1억 조금 넘는 돈으로 살고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우수석 부인과 그 장모, 그리고 처제 처형 등 일가 5명이 소유하고 있는 기영시시에서 그 땅에다가 2천만 원을 이시라는 지금 이름을 땅 주인한테 빌려주고 건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전국 요지의 땅을 많이 갖고 있던 땅 부자 우병우 수석의 장인 이상달 씨가 한마디로 상속이 아닌 매매 형태로 이렇게 땅을 받기 위해서 타인 명의로 땅을 맡겨놓고 실제로 땅을 매매한 것처럼 해서 40% 이렇게 이르는 상속세를 내지 않고 양도세, 취득세죠. 샀으니까 취득세 정도만 내는 편법 땅 정려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기도 전부터 기영 골프장 직원들이 그 땅을 도라지니 이런 걸 갖다가 심었다 하면 더덕을,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영 골프장 직원들은 남 땅에다가 도라지 더덕을 심습니까? 그리고 골프장에서 왜 그 사람한테 2천만 원을 빌려주고 건저당을 설정해 놨습니까? 차명을 한 사람이 몰래 땅 팔아먹지 못하도록 건저당 설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자, 부인도 거기 땅을 팔아서 이 주인 중에 한 명입니다.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 땅에. 땅이 지금 넓이가 2014년에 이 땅을 공시지가보다 4천만 원 싸게 샀는데요. 땅이 1,500평 가량 되는데 그 부인도 거기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땅에 대한 의혹 제기가 단순히 그냥 막무가내식 의혹 제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까? 자, 우수석의 부인이 그 땅의 지분을 5분의 1 이상은 가지고 있을 건데 부인이 땅을 상속을 하지 않고 차명 명의로 되어 있던 땅을 세금을 적게 내밀기려고 실제로 매입 형태로 위장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자, 민정수석의 부인이 이런 의혹을 받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는 이건 매우 중요한 의혹이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든지, 해명하기 싫으면 사표를 내든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자, 오늘 아침에 일제히 언론들이 우병우 수석의 이 부인이 마세라티 콰트로 포르테 차를 법인 명의로 타고 다녔다, 정강에. 그리고 아파트하고 법인 앞에서 확인이 되었다, 이랬습니다. 마세라티 콰트로 포르테라는 차는요, 이탈리아의 명차에 속하죠. SQ5 모델인데요. 1억 7,850만 원이고 한 달 리스로만
250에서 300만 원을 합니다. 자, 그 페이퍼 컴퍼니, 직원 한 명도 없는 회사의 업무용 차량으로 등록해놨다는 것은 이 정강이라는 회사가 한 작년에 직업 임차료, 이거는 월세를 낸다든지 뭐 차량 유지비를 낸다든지 하는 건데, 그 회사의 소재지는 또 자신들 가족들 처가 쪽이 하는 다른 데 얹어놓고 뭐 임대료가 별로 들어갈 것도 없을 것 같은데요. 5천만 원, 차량 유지비가 782만 원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돈들이 결국은 어디로 들어갔겠습니까? 리스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아파트에는요, 압구정동에 있는 우수석이 사는 아파트에 차량을 5대 신고를 했습니다. 아파트에 차가 몇 대 있느냐고 다 신고하잖아요. 안 그러면 들어갈 수가 없죠. 신고 안 된 차가 있으면 수의가 딱지를 붙이고 나중에 주인을 불러서 뭐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5대 중에서 3대는 자신의 소유고, 1대는 법인거고, 뭐 마세라티 같네요. 1대는 리스한 거다 이러는데, 지난번에 보면 TV조선이 보도했습니까? 포르쉐, 레인지 로버 등 외제차가 3대 있고, 거기서 등에 해당하는 차가 확인이 안 됐으니까 등을 했을 건데, 여기에 나온 마세라티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제네시스가 1대 있고 승합차가 1대 있다. 이러면 이제 5대가 딱 떨어지죠. 자, 포르쉐는 제일 싼 마칸이 8천만 원 안팎이고요. 그 다음에 카이엔이 1억에서 1억 한 8천 사이고, 파노메라는 1억 5천에서 2억 5천 사이고, 911은 2억 안팎입니다. 레인지로버는 제일 싼 이보크가 한 7천만 원에서 그 이상입니다. 디스커버리가 한 7, 8천만 원 이상이고요. 또 레인지로버 중에서 좋은 거는 1억 6천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제네시스는 뭐 기본형 이상이 한 6천만 원 이상 가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차를 갖다가 본인은 2014년에 공직자 신고를 할 때 차량이 없다라고 신고를 했습니다. 자, 공직자 신고를 할 때 차량이 없다라고 신고한 사람이 청와대에서야 당연히 차가 나오겠죠. 수석이니까요. 그런데 차를 아파트에는 5대를 신고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정강 법인 명의로 마세라티가 있고 이렇다. 그리고 또 나머지 외제차가 2대 더 있고, 그 외에도 또 2대가 더 있다면 도대체 우수석은 가족이 5입니다. 본인하고 부인하고 자녀 3명 아닙니까? 전 가족이 외제차 3대를 포함해서 차를 이렇게 가지고 있고 1대씩, 그리고 본인은 또 정부에서 나오는 차를 출퇴근용으로 타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차들을 갖다가 운영하는 비용을 당연히 자기 차니까 자기 가족이 타는 거니까 자기들이 대야 될 거고, 그걸 갖다가 마치 개인적으로 타는 차의 비용을 이 정강이라는 가족 법인에서 차량 유지비라든지 또 더 나아가서 리스, 렌탈 비용을 갖다가 처리케 한다면 이것은 일종의 회사 돈에 대한 배임이 되죠. 그러지 않습니까? 회사는 회사의 업무용 용도로 탄 차에 대해서만 비용 처리를 하게 되어 있죠. 제가 그 몇 번 다뤘지 않았습니까? 고급 외제차들 중에 8, 90%가 실제로 업무용을 타고 있지 않으면서 회사로 비용을 처리하고 있다. 자, 그래서 정부에서도 뭡니까? 이제 앞으로 몇천만 원 이상짜리의 차들은 업무용으로 처리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어떤 정책을 하려고 그러고, 더 나아가서 그런 차에다가 회사 로고를 갖다가 박아라. 차 옆에다가 인쇄를 해라. 이렇게 해야 업무용 차를 인정한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분명하게 개인이 내야 될 돈을 회사로 비용으로 처리함으로써 회사에서 세금을 줄이기 위한 탈법을 쓴 부분이고, 즉 부인과 아들, 딸 등이 개인적으로 쓴 비용을, 사적 비용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해서
이 회사에서 최종적으로 정산을 할 때 수익에다가 비용을 빼고 순수익이 얼마 남았다. 그래서 거기에 세금을 때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드는 부분들은 명백하게 탈세나 배임에 해당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요. 자, 이런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십니까? 그 부인이 400억쯤 재산이 되고 실질적으로 골프장 지분은 1000만 원이라고 하고 있지만은 비상장 주식이라서 액면가로 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뭡니까? 기영 CC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SDNJ, 아마 그 SD라는 것은 장인 이상달 씨를 땄을 거고 또 J라는 것은 장모 이름을 땄을 건데요. 김장자 씨입니까? 그래서 1000만 원의 지분이 실제로는 300억에서 350억쯤 된다. 그렇다면 재산이 750억쯤 되는 분이라는 거 아닙니까? 돈이 많은 분이 제가 볼 때 뭐 장관이나 수석을 한다고 자기 자녀들에게 외제차를 한 명씩 사줬다는 건 그건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그걸 갖고 뭘 할 수 없죠. 돈 많은 사람이 그 돈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쓰겠다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만 고위공직자로서 그렇게 호화생활을 하는 부분이 옳은가에 대한 사회적 비판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비판 때문에 물러날 요인인가 하는 것은 또 다른 양심과 도덕의 영역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마 대한민국에 장차관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들 중에 노골적으로 공직에 있는 동안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보유한 차는 없다라고 정부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는 세 대가 자기 거라고 소유했고 한 대는 법인, 한 대는 리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5대의 차가 있는데 그 중에 3대가 외제차인데 이미 한 대는 법인에서 그 비용을 떨고 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자, 직원도 하나도 없고 그냥 임대 사업만 하는 법인에서 이렇게 외제차를 개인적으로 타고 다니면서 세금을 갖다가 아끼려 하고 자기 개인적 비용을 회사 비용으로 떨라고 했다면 이 부분은 명백하게 위법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보도된 내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병우 수석은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도대체 차가 몇 대 있고 그 차의 소유주는 누구고 누구 가족 누구누구가 타고 다니고 그리고 그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다.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며칠째 이런 기사들이 차에 관련되는 기사들이 언론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개인적인 사항이라고 넘어가려고 합니까? 어제 석간에 보면 박 대통령 우병우 의혹 정면 돌파 택하나 의혹만 있고 위법하긴 한데 우수석이 월화수 휴가를 갔다가 목요일부터 다시 출근했다. 청와대는 본인과 자녀 처 문제는 분리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박 대통령이 지금 내일 오늘까지 휴가인데요. 휴가 기간 안에 이 문제를 정리할 거라고 많은 국민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의 입장은 정리하는 게 아니라 정면 돌파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경질이나 사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의혹만 가지고 사퇴를 시킬 수 없다. 대통령의 생각은 변함이 없다. 자, 그래서 정상적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아침부터 이 차량 문제라든지 기영 CC 옆에 이 차명을 보관시켜 놓은 땅 의혹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한 참모는 언론이 과도하다고 보고 있다. 제기되는 의혹들이 억지로 우수석과의 연관성을 찾고 있는 듯하다. 그러면서 수석은 장관이 아니다. 장관과 같은 수준의 검증에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자, 우수석이 기자들한테 제가 한 일을 넘어 저의 가정사라든지 심지어 우리 아들 문제까지 거론되는 걸 보고 개인적으로 고통스럽다. 저는 정말 뻔뻔한 건지 모질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고위공직자인데요. 장관하고 수석이 뭘가 다릅니까? 장관에 적용되는 기준은 수석에도 적용돼야 되지요. 말장난하지 마십시오. 가정사요? 가정사가 중요하면 공직에 나서지
마세요. 돈이 그렇게 많은 분이 한 손에 그렇게 많은 돈을 쥐고 또 한 손에는 그렇게 높은 권력을 탐합니까? 돈과 권력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럼 돈이 많더라도 권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깨끗하든지요. 지금 제기되는 의혹이 본인의 업무 수행과는 관계없는 음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직자가 탈법, 위법, 거짓말하면 됩니까? 애초에 이런 일들이 다 까발려졌다면 수석으로 임명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게 다 까발려졌는데도 수석으로 임명하는 정권이 있었다면 그런 정권은 썩은 정권이죠. 자, 정권 흔들기로 대통령이 이 사태를 인식하고 있다는데요. 저는 굉장히 곤란하다고 봅니다. 어제 지지율이 30.2%다. 저는 뭐 지지율이 중요한 게 아니고 대통령이 지지율을 기준으로 정치를 했어도 안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은요, 일주일 사이에 5%쯤 떨어졌다 하면 그건 국민들이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다라는 일단 분위기는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어떤 계획이 있었겠죠. 정권을 끌고 가기 위한. 근데 그 앞에 우수석이 나서서 칼질을 하는데 그 칼질을 막기 위해서 화살을 쏴서 도가살을 맞았다. 죽게 생겼다. 자, 음해니까 이 음해하는 놈들이 나쁜 놈이지 우수석이 잘못이 아니다. 무슨 소리를 합니까? 그 칼질을 우병우만이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안 됩니까? 우병우만 할 수 있는 칼질이라면 애초에 그 칼질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누구보다도 이 정권이 부패 척결이나 사회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설사 전 정권을 정치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수단의 이런 사정이라도 그것이 내용만 맞다면 저는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왔고 그렇게 말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칼질을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문제가 있다면 그건 또 제끼고 새로운 사람을 투입해서 또 해야 되겠죠. 자, 결국 이 사태는요, 점점 국민의 여론을 악화시키면서 새누리당의 전당대회조차도 수상하게 만들 겁니다. 지금 비박은 정병국과 김용태 이 두 의원이 단일화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걸 버티면서 한번 가보십시오. 자, 나만이 옳고 너들은 다 썩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제기되는 것은 전부 다 음해고 내가 하는 일을 막으려고 만들어낸 일이거나 설사 돈이 좀 많아서 이런저런 흠이 있으면 어떠느냐. 결정적인 위법만 아니면 된다. 이런 생각입니까? 그렇게 좀 더 밀고 나가 보십시오. 결국은 국민들의 여론이 이 사태를 끝을 낼 겁니다.